1시간 반, 2시간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 조금 만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주 메인 내용은 제가 판서로 쓸 거고, 여긴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친절한 사파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고 쉽게 따라오시면 돼요. 처음에 봅시다. 퀸이라는 뭐야? 이 체스라는 게 처음 딱 발명되고 나서 이 체스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그 수학자들이 많이 퍼즐 같은 걸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주로 메인이 된 게 퀸하고 나이트인데, 그 중에 퀸이 이렇게 움직이죠? 저 퀸이 저기 있으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퀸인데, 그 퀸을 이용해서 퍼즐이 막 여러 가지 많이 나왔죠. 뭐 유명한 게 8x8에서 퀸 8개로 서로 안 먹게 어떻게 놓을 수 있는가,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나이트로 어떻게 해야 전부를 돌 수 있는가, 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퀸 도미네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퀸 도미네이션이라는 게 제니쉬라는 사람이 1862년에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년 좀 넘었죠? 한 150년 전에 제안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퀸을 이렇게 딱 놨을 때 퀸이 움직일 수 있는 칸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도 있고. 그래서 그 움직일 수 있는 칸이랑 자기 자신으로 전부를 다 커버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예시로 나온 그림을 보면은 저기 퀸이 6개가 있죠? 그 6개 중에서 보면은 요 줄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는 얘네가 가로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다 커버가 되잖아요. 저 2개도 그렇고, 저 위에 5개랑 1개 그렇고, 여기다 이제 4칸 이게 남는데, 요 4칸은 요 퀸이 대각선을 이렇게 하고 저 퀸이 이렇게 대각선을 해갖고 전체를 다 채우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는 방법에서 퀸을 몇 개가 필요한가, 그런 문제가 하는데, 사실 퀸 다 쓰면 되잖아요. 64개 다 채워놓으면 되잖아요. 이거 그런 거 의미가 없으니까 퀸을 최소로 넣고 싶은 게 몇 개가 필요한가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트리비얼한 바운드가 있어요. 그 넘버를 감마라고 쓰면은 감마가 항상 n-2보다 작다라는 n이 상승할 때 이런 트리비얼 바운드가 있는데, 이건 쉽게 볼 수 있죠? 그림 딱 보면 바로 알죠. 이거 이게 대각선에다가 이거 퀸을 쫙 채우고 맨 위에 저 한 개만 이게 3x3을 퀸 하나가 딱 처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놓으면 이게 되는데, 이제 이건 너무 트리비얼하니까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바운드를 더 줄이고 싶은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 웰시라는 사람이 이런 바운드를 딱 제안했어요. 그럼 n이라고 쓸게요. n이 3분의 2n if n이 3의 배수일 때 3분의 2개 이하로 된다 해서, 이런 바운드 딱 그림을 보면은 여기 나와있죠. 이게 그러니까 3의 배수니까 n이 이걸 3으로 딱 쪼개서 퀸을 대각선에다 여기 하나 놓고 저기 하나 놓는데,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한 칸씩 시프트를 시킨 거예요. 이래 놓으면은 그 스토크처럼 생겼는데, 이거 보면은 큰 칸을 보면은 큰 칸들은 다 얘네가 가로 세로로 다 커버를 하죠. 요 바깥에 있는 거. 그리고 안에 있는 요게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체스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검은 칸이 있고 흰 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색깔이. 그 검은 칸 계열은 얘네가 대각선을 해결하고, 흰 칸 계열은 저 위에 애들이 대각선을 해결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를 채울 수 있어갖고 이렇게 이런 바운드를 이제 요 그림 예시로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거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이게 3의 배수일 때. 그래서 이제 만약에 n이 이렇게 3의 배수가 아닐 때,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때는 그냥 이걸 익스텐드를 할 수가 있어요. 익스텐드 이거 그림을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원래 여기 있는데 한 칸이나 두 칸 늘린 거를 여기다 그냥 대각선에다 이렇게 추가를 해갖고 그 늘어난 곳에 이렇게 딱 채우게, 그렇게 하면은 원래 배치가 있던 거에다가 한 칸이나 두 칸, 뭐 몇 칸이 주어지건 그거 익스텐드 할 수 있겠죠.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퀸 넘버를 an if n이 b 뭐 이런 식으로 식을 구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듈러 3에 대해서 나머지가 0이었을 텐데,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어떤 특수한 등차 수열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요 비율 C만큼 차이 날 때마다는
그러니까 퀸을 그냥 하나씩 대각선에 추가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게 퀸 넘버랑 여기 n이 임수를 씌우면은 a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요거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에도 그냥 컨스탄트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궁금한 게 요거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그 비율을 생각을 해보면은 트리비얼한 또 로어 바운드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퀸을 하나 놨을 때 그 퀸이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가로, 세로, 대각선까지 해보면은 4n-3칸을 처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총 칸이 n제곱인데 이게 이거보다 그러니까 퀸이 많아야 되고, 근데 이거는 4분의 1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감마가 4분의 1 n보다 크고, 대충 뭐 이거 n-2 뭐 아니면 이걸로 하건 뭐 이런 거보다 작고 해갖고 이걸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오더 n이에요. n에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비례를 하겠죠. 대충 어심토틱하게. 그래서 이제 그 비율 요 a 값을 이제 정확히 찾고 싶은 거죠. 이게 해갖고 이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걸 이제 찾고 싶은데, 이런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어퍼 바운드 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어퍼 바운드 구하는 거는 이렇게 제한을 하나 하면 돼. 이런 배치가 있다. 이런 배치가 있으니까 퀸을 효율적으로 놓는 게 적어도 이거보다 개수가 적거나 같을 것이다 해갖고 어퍼 바운드를 잡을 수 있는데, 이 로어 바운드를 잡는 게 빡세단 말이에요. 이게 로어 바운드 잡는 게 빡센데, 예. 아, 이거요? 그러니까 보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퀸이 뭐 어디에 있건 간에 가로, 세로, 대각선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많아야 이제 가장 좋을 경우에 딱 정가운데 있을 때도 이제 4n-3이죠. 요 끝에 있을 때는 좀 손해가 있고. 그래서 4n-3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트리비얼한 로어 바운드 말고 좀 더 좋은 로어 바운드가 엄청 최근에 나왔어요. 이게 엄청 최근이라고 하긴 좀 멋있는데, 그 로어 바운드가 이제 스펜서라는 사람이 1990년대에 딱 90년에 스펜서라는 사람이 이걸 증명했어요. 이게 2분의 1 n-3다. 이걸 증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거의 2배 점프를 했죠. 이거는 이제 증명 방법을 잠깐 보면은 엄청 쉬워요. 이거는 그래프는 그렇지만 알면 쉬워요. 그래프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가 트리비얼 바운드가 있잖아요. n-2 n-2가 있으니까 퀸을 아무리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딱 채웠을 때 요 가로줄에 그 두 칸은 최소한 두 줄은 비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왜냐면 퀸들끼리 다 다른 줄에 있다 하더라도 두 줄 비고, 만약에 이렇게 같은 줄에 있으면 오히려 손해가 더 생기니까 두 줄 이상이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세로줄로도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걸 이렇게 딱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퀸을 배치를 이미 돼 있는 상태고, 그럴 때 여기에 우리가 칸을 셀 건데, 어떤 칸을 세느냐면은 여기는 퀸들이 지금 뭐 이런 데 퀸이 막 있을 건데, 위에는 없겠죠? 퀸이 없는 줄이니까. 퀸이 있는데 이 퀸이 이제 퀸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퀸이 룩이 되는 거예요. 룩. 잠깐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룩은 직선으로만, 그러니까 가로, 세로, 직선으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대각선은 안 돼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공격을 했을 때 공격 안 받는 칸이 이제 요 칸에 몇 칸이 있겠느냐. 요걸 세보면은 몇 칸이 있겠어요. 여기 총 n칸 중에서 요 퀸의 개수만큼 이 빠지고, 만약에 퀸이 같은 줄에 있었으면은 얘네가 원래 두 칸을 먹어서 해야 되는데 두 칸을 못 먹고 한 칸밖에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가로로 좀 더 손해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빈 칸이 요거 이상이 있어요. 이상 요 한 줄에. 왜냐면 퀸이 다 다른 줄에 있으면 딱 이만큼 있을 거고, 퀸이 같은 줄에 있으면 이거보다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이상 딱 있는데, 요 칸들을 보면은 요 칸들은 지금 퀸이 이 방향이랑 다 없잖아요. 예, 왜냐면 이거 잡은 게 정의상 여기 퀸이 없는 줄을 잡은 거니까.
그래서 이 4칸이 이렇게 셀 때 더블 카운팅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빈 칸이 몇 개 있냐면은 총 4n-4 이건데 이 4칸이 더블 카운팅 됐으니까 플러스 4개. 그래서 최소한 이만큼의 빈 칸이 있어요, 여기. 그럼 그 빈 칸들은 이제 룩이 이제 다시 퀸이 됐어요. 이제 혁명이 이렇게 해서 퀸이 됐는데, 얘네가 직선이 아니라 이제 대각선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빈 칸을. 대각선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을 딱 보면은, 이게 가장 바깥쪽에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잡았으니까. 여기는 다 퀸이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다 처리를 해주고, 여기도 다 퀸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퀸이 없는 게, 요 사각형, 요 안에, 딱, 요거 잘라서, 요 사각형 안에 있겠죠? 요 4n-4 감마 플러스 4개의 칸이. 이제 그 칸도 이제 퀸이 대각선을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사각형을 자르고 보면은 퀸 하나가 한쪽 방향 대각선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야 2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약에 원래 이게 있었으면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2개 먹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했을 때 3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없고 이게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한쪽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2개 있어요.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최대 2개가 있겠죠. 그래서 퀸이 감마기가 있는데 걔네가 채울 수 있는 게 최대 4칸이에요. 4칸. 최대 4칸을 채울 수가 있어. 근데 그 채우는 칸이 빈 칸의 개수보다 많아야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이런 바운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바운드를 구했는데, 이 바운드가 이제 엄청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로어 바운드 하나, 그러니까 트리비얼 바운드 이후에 딱 로어 바운드 하나 나왔는데,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왜 안 되나 하고 이제 딱 수치를 딱 보면은, 이게 실제 컴퓨터로 하든가 뭐 노가다를 했든가 해서 계산한 값들인데, 위에 n이 이제 보드 크기고, 감마가 퀸의 개수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저 끝에 거, 맨 끝에 거 보면은 77/77에 39개가 필요하잖아요. 딱 보면 77에서 39개면은 엄청 2분의 1에 가깝잖아요, 생긴 게. 실제로 가까워요. 이게 엄청 2분의 1에 거의 가까운데, 그래서 이게 엄청 옵티멀한 그 바운드처럼 보인다고요, 지금. 수치가,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시도를 많이 했어요. 이제 이걸 증명하려고. 이 비율이 2분의 1이다. 이걸 딱 증명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시도를 했고, 그래서 지금 로어 바운드는 이거에서 나오니까 이제 이걸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엄청 공격했는데, 그 중심에 이제 3명의 사람이 있어요. 사실 얘네 셋이, 제가 논문 찾으면서 느낀 건데 얘네 셋이 다 한 것 같아요, 그냥. 버거랑 민하트랑 코카인이라는 그 이름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우스 아프리카 대학교에 다니면서 그 소속으로 연구를 했는데, 어떤 발전이 있었냐면은, 그 비율이, 아까 말한 요 바운드가 있었죠. 그 세등분 해갖고 하는 거. 이게 약 0.667이고, 여기서 54분의 31로 줄였어요. 이 값이 이제 딱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멍청하고 이게 줄은 건지 안 줄은 건지 모르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0.574예요. 0.667보다는 적었죠?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은, 감마 그러니까 아까 3의 배수일 때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한다, 뭐 그런 거 한 것처럼 얘네가 한 게 이제 108n-37의 형태일 때는 다 요거에 바운드 돼 있다, 이런 거 증명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증명하냐면은, 얘네가 이제 주의 깊게 본 게 이거죠, 이거. 13일 때 값이 7이잖아요. 그 배치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칸이 13개고, 검은색이 이제 7개고, 그래서 요 검은 칸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얘네 지금 점 찍혀 있는 애들이 가로, 세로로 이제 다 커버를 했을 때, 대각선으로 커버돼야 할 남은 공간들. 그 남은 공간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보면은 여기를 0,0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요 검은 점들이 다 어딨어요 지금? 짝수 콤마 짝수 위치에만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홀수 원체 얘네들이 이렇게 쏙 비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싹싹 해갖고 요 남은 공간이 얘네에 의해서 대각선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검은색이 대각선으로 처리가 되는데, 한 개씩 체크를 해봐요. 나중에 시간 나면. 이게 딱 되는데, 문제는 이제 보드가 엄청 커지면은 대각선 처리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배치 찾기 힘들겠죠, 그런 게. 그러니까 대각선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몇 개의 퀸을 이제 추가로 조금 더 넣었고, 이 전체를 채우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방법이 왜 이런 목표를 갖고 하냐면은, 이게 n이 13일 때를 보면은 얘가 다 짝수 번째 위치에 이렇게 한 개씩 있으니까 퀸의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 이게 n 플러스 1 나누기 2만큼 되겠죠? 이것만큼 퀸이 개수가 거의 2분의 n하고 어심토틱하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을 딱 가지고 문제를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요 54분의 31 보인 게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 메인 G 모양 위에 퀸이 쫙 놓여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얘네가 딱 3분의 1씩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6칸, 2칸 내려갈 때마다 퀸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퀸이 여기 딱 개수를 딱 놓고 보면은 퀸의 개수가 이제 n 플러스 1 나누기 2개만큼 있고, 이 퀸들이 서로 다 다른 곳에 있는 건 어떻게 아느냐. 이게 6칸씩 끼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모듈러 6으로 여기 있는 것들은 퀸이 다 똑같겠죠, 위치가? 여기 있는 것끼리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것끼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모듈러 6으로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가 4.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퀸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은 모든 퀸이 안 겹칠 거 아니에요, 가로 위치가. 모듈러 6으로 다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다 다른 위치에 있어갖고, 요 세로가 다 커버되고, 요 가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모듈러를 이용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런 식으로 보면 흰색이 다 처리가 된 거죠. 남은 검은색에 짜투리가 남는데, 그런 검은색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얘네 대각선을 막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조금이랑 여기 조금 비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진한 선 잘 안 보이는데 요거랑 요거를 딱 세 개를 넣었고 전체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배치가 있다는 걸 이용해서 저 배치가 보드의 크기가 이거일 때 저 배치대로 하면은 퀸의 개수가 이만큼이다 해갖고, 이거 100% 나누기 60이 하면 비율이 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풀었어요. 이게 1997년에 이런 걸 풀었고, 아까 말한 3명 똑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15분의 8로 확장을 시켰어요. 이거는 60n-11일 때 32n 빼기 6이다 라는 거에서, 이것도 저거랑 풀이는 거의 똑같아요. 패턴, 그러니까 요 크기일 때 어떤 패턴을 딱 제시를 하는 거죠. 이게 대신 그건 G 모양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하게 막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패턴을 제시를 해갖고 이런 걸 이게 0.533인데 이걸 2002년에 풀고 마지막으로 2003년에 좀 색다른 방법을 써갖고 195분의 101을 했어요. 이거는 0.518.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좋은 바운드인데, 그래서 이 비율이 지금 0.518까지 되는데, 아까 값을 봐도 그렇고 이 비율을 봐도 그렇고 로우 바운드 2분의 1이 있는 거 아니까 엄청 0.5일 것처럼 보이잖아요, 딱 생긴 게.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증명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발전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건 사실 제가 좀 읽을 때 좀 재미가 없었어요, 이거를 공부할 때. 왜냐면은 어떤 수학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데 보면 다 어떤 배치를 딱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안하는 건 뭐 어렵겠죠. 어려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결과를 알고 보면 엄청 쉬워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하기 쉽잖아요, 저게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이게 딱 제 흥미를 잃은 거죠, 이제. 아, 이거는 그래,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너네를 하라고 놔두고, 이제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도미네이션 쪽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쪽에 도미네이션 쪽이 이제 이걸로 인해서 그래프 도미네이션이라는 게 이제 생겼어요. 그래프 도미네이션을 설명합시다. 그래서 그게 오늘 메인 주제이기도 한 그래프 도미네이션이,
그래프 도미네이션이 이 퀸 도미네이션 문제에서 이제 좀 일반화가 돼서 여기서 확장이 된 건데,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뭔지 딱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설명을 다 들었죠? 그래프 뭔지 다 알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거예요. 점이 있고 선이 있어요. 이름이 그래프고.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 도미네이션이 퀸에서 어떻게 맞는가? 그러니까 퀸 보드와 퀸의 위치를 어떻게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그거 딱 보면은 3x3 퀸 보드를 예시로 하면은 3x3 위치를 한 칸 한 칸 다 포인트 버티스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퀸이 딱 있다면 어디를 공격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렇게 딱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제 시각적인 좀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 검은색을 싹 지우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퀸 보드를 이런 그래프 하나에 있는 어떤 문제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드를 저렇게 그래프로 생각을 하면은 퀸 도미네이션 문제가 이게 어떻게 그래프 도미네이션으로 확장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거를 처음에 컨셉을 제시한 게 버그랑 오레라는 사람이 1958년에 제안을 했어요. 이제 퀸 도미네이션에서 요거까지 한 이제 100년이 걸렸고, 이제 그래프 도미네이션이 이제 이런 퍼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연구 분야가 됐는데, 그 분야가 나온 지 이제 50년 조금 넘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봅시다. 다시 보기가 있는데, 간단한 정의를 몇 개 해볼게요. 퀸 도미네이션에서 퀸이 공격을 할 수 있는 위치 같은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걸 네이버우드라고 해요. 네이버우드는 5번 위치에 있을 때 공격할 수 있는 범위. 그래서 네이버우드를 이제 여러 가지 노테이션이 있지만 저는 이 노테이션을 좋아하는데, 여기 이제 V의 네이버우드라고 하고, 근데 문제는 퀸 도미네이션 문제에서는 퀸이 공격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자기 위치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번의 네이버우드인 142가 아니라 5번 자기 자신도 포함을 해야 이제 문제가 확정이 제대로 되겠죠. 그래서 그건 저는 이렇게 쓸게요. 이거를 이제 이거에다가 V 자기 자신을 포함한 거. 이걸 정의하고 나면은 이제 퀸이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걸 정의를 한 거니까 도미네이션 문제가 이제 쉽게 정의가 되겠죠. 문제는 어느 점들이 존재해서 그거의 네이버우드로 이 전체를 채울 수가 있는가. 이거 같은 경우는 4번, 5번을 하면은 이 전체가 채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도미네이션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럴 때 이 4번, 5번 같은 거를 도미네이팅 셋이라고 하는데, 정의를 써보면은 S가 도미네이팅 셋이라는 게 정의가 이것대로 따라가 보면은 S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격한 걸 다 합했을 때 전체 셋이 나와야 된다 하면 이제 정의가 잘 되죠. 그래서 이런 S를 도미네이션 셋이라고 하고, 아까 퀸을 64개 놓는 게 아니라 5개만 나오고 처리를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8x8에서. 또 마찬가지로 도미네이팅 셋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작게, 도미네이팅하는 S들 중에 사이즈 중에서 가장 작은 S의 사이즈, 이거를 간마치라고 하고, 도미네이팅 넘버, 도미네이션 넘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간마라는 노테이션을 쓰는데, 그럼 이제 이런 컨셉을 이제 좀 그 뒤에서 여러 가지 설명할 건데, 그걸 위해서 이제 잠깐 조금 더 설명하자면, 트리의 정의, 이게 트리예요. 다 알죠? 이산 수학 시대에 배웠죠? 사이클이 없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트리고, 자, 모든 트리는 바이파타이트예요. 이게 나중에 쓰일 건데, 그러니까 바이파타이트면 저 빨간색하고 파란색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갖고 빨간색끼리 연결이 안 돼 있고 파란색끼리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럼 바이파타이트고, 스패닝 트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스패닝 트리는 요 원래 그래프에서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스패닝 트리는 모든 버티스를 다 포함한 트리예요. 그러니까 요 트리는 요 그래프의 스패닝 트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 문제를 연구하기 앞서서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은, 요 모든 그래프에는 매트릭을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파이나이트 그래프에는 매트릭을 이뤄줄 수 있겠죠. 여기서 뭐 3번과 6번의 거리는 딱 보면 2처럼 생겼잖아요. 3, 4, 6 해갖고. 그래서 어느 두 점의 거리는 그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패스의 길이, 그렇게 하면 잘 웰디파인된 매트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트릭 스페이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퀸 도미네이션 문제가 어느 한 점에서 반경 1짜리인 클로즈드 볼로 이제 전체를
다 덮으려면 볼이 몇 개가 필요하나. 뭐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확장할 수 있겠어요? 볼의 크기가 굳이 1일 필요가 없잖아요. 2로 할 수도 있고, 3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큰 도미네이션이 이제 그래프 도미네이션으로 와서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 그걸 잠깐 보겠어요. 그걸 보려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게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야 발전이 잘 되죠. 어플리케이션이 뭐냐면은 이게 스쿨버스 루틴이라는 문제인데, 여기 학교가 있어요, 여기. 학교가 있고, 여기 이제 고등학생들이 요 주로 살고 있는 집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버스가 요 학생들 주변을 쫙 돌 건데, 버스가 아무 데나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요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뭐 자연과학부랑 저 입구 사이를 뭐 루트 2대 파이 비율로 자른 그런 위치에 버스가 쓰진 않겠죠? 근데 딱 쓰는 주요 위치가 딱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자연과학부 앞에, 기숙사 앞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모든 점들은 이 검은색 칠해진 점의 거리 2 이하로 다 2칸 이내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거리가 2인 도미네이팅 문제로 봤을 때 전체를 커버를 해야 되고, 추가로 스쿨버스 루팅 문제는 버스가 나갔다가 딴 데 가면 안 돼요, 얘가. 목표가 뭐예요? 학생들 데리고 학교로 오는 거잖아요, 얘가. 그래서 쑥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사이클 도미네이션이라는 문제가 있고, 이거를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은 굳이 사이클이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겠죠. 굳이 사이클이 아니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커넥티브 도미네이션 문제고, 이것도 역시 거리가 2짜리 커넥티브 도미네이션 문제가 있고, 좀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이게 라디오 센터를 세우는 거예요. 라디오 센터를 세우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어제 그 핸드폰 그 무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 간섭을 하지만, 이 라디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사람이 이 라디오를 듣는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이 피해가 안 가죠. 어떻게 전파가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그 서로 어느 전파를 최대 몇 명이 들을 수 있다,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대신 생각하는 거는 이 센터들의 위치에서 라디오 전파가 최대 50km까지 나갈 수 있다, 그런 가정을 놓고 봤을 때 이 위치들 중에서 센터를 어디에 세워야 되는가, 어디에 세워야 이제 50km 이내로 다 커버가 되는가, 그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 50km니까 이런 53, 54 이런 길이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너무 멀어갖고 여기 사실 여기 센터가 있어도 요 F로 가지 않죠, 전파가. 그래서 50km 이상인 거를 다 지우고 하면은 그래프가 요래 생기고, 여기서 이제 도미네이팅 셋을 HF, BJ 이렇게 잡으면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이제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바탕으로 제일 엄청나게 이제 발전했는데, 난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최근 50년간 그래프론 분야에서 가장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이 분야가. 근데 저는 작년에 처음 들었고. 네, 어쨌든 그런 발전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제 이런 도미네이션 넘버 같이 어떤 뭐 그래프론도 그렇고 모든 분야 그러겠지만, 새로운 컨셉이 나왔잖아요, 이게 간만하는. 새로운 컨셉이 나오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이게. 원래 있던 컨셉인 가장 쉬운 거고, 버테스의 개수, 뭐 엣지의 개수, 또 뭐겠지? 뭐 어제 했던 크로메틱 넘버 같은 거 있겠죠?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이런 것들과 이거의 이제 연관성을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관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간단한 경우, 요 n과 요거의 그 관계, 그리고 이제 요 오레라는 사람이 그래프 도미네이션을 제안했던 오레라는 사람이 4년 후에 1962년에 이런 걸 풀었어요. 감마는 n 나누기 2보다 작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은 G가 아이솔레이티드 버테스가 없을 때. 이건 당연한 조건인 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아이솔레이티드 버테스 막 추가를 해요. 그럼 추가한 개수만큼 그 도미네이팅 셋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얘를 덮는 건 이제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있는 포인트를 허가를 해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은 도미네이션 관련된 모든 문제에 붙는 조건인데, 그래서 이 시험을 어떻게 풀었느냐, 그럼 그림 보면 바로 풀어할 수가 있어요.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스프링트리가 있죠. 스프링트리 바이파타이트죠. 그러면은 바이파타이트란 말은 이 파란색 칸하고 빨간색 칸하고 서로
그러니까 이 전체 버티스를 두 개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한 셋은 전체 개수보다 개수가 적거나 같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6개 포인트가 있는데 빨간색이 2개밖에 없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여기 아이솔레이티드 버티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빨간색을 선택하면은 빨간색은 선택 자체로 도미네이팅이 되고, 파란색은 아이솔레이트 포인트가 아니니까 어느 빨간색에 한 개라도 연결이 돼 있을 거고,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연결이 여기에선 안 돼 있죠. 왜냐면 바이파타이트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요 2번, 4번이 전체를 도미네이팅하고, 그거는 원래 그래프에서 봐도 무방하죠. 왜냐면 요 트리에서 이렇게 엣지가 더 추가된다고 해서 도미네이팅 되던 게 안 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엣지가 추가되면 오히려 도미네이팅 확률을 늘려주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저 그림을 딱 보면 바로 프로프를 알 수가 있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 해갖고 엄청 쉬운 시오름이 나왔는데, 이 시오름이 과연 샤프한가? 이게 딱 이거랑 뭐라는 거야? 2분의 n이랑 같은 경우가 있는가? 이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레스 디오럼 다시 쓰고, 여기 이퀄리티가 언제 성립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n이 2분이어야겠죠? n이 홀수면은 2로 나눴을 때 자연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막 내면서 생각을 했는데, 저 그림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엣지가 많아질수록 도미네이팅 확률이 증가를 하겠죠. 일단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선이 많을수록 더 한 포인트를 했을 때 더 많은 걸 커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선이 좀 최대한 적었으면 좋겠어요. 적었으면 좋겠고, 버티스 하나하나 디그리를 봤을 때 여기서 연결된 선의 개수가 적었으면 좋겠죠. 여기서 만약에 한 100개 나간다. 그럼 그 100개 중에 한 개만 아무거나 포함을 해도 얘를 커버하니까, 그래서 한 개 한 개의 디그리가 최대한 적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걸 컨셉을 해갖고, 그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컨셉이 나왔어요. 코로나. 그저께 봤던 맥주집 이름에도 있던 건데, 맥주 이름 코로나가 왜 나왔느냐? 코로나 맥주 이름이 아니고, 요 태양이 있을 때 태양 요 밖에 이 부분 있잖아요. 부분. 이렇게 일렁일렁 이거 그 부분 알죠 다? 그 부분을 코로나라고 하는데, 영어로 코로나라는 개념이 이게 저학문 책에도 많은 저학문 책에 나와 있는 플로시시라는 사람이랑 하랄이라는 사람이 1982년에 제안을 했어요. 코로나가 뭐냐? 이거는 어떤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 그래프 두 개가 있을 때, H랑 K랑 그래프가 있을 때 이런 그래프를 생각을 하자. 그래서 코로나가 정의를 쓰면은 길지만 그림을 보면 딱 해결이 되죠. 이 파란색 그래프가 H고 빨간색 삼각형 하나가 K일 때, 코로나는 뭐냐면은 그 파란색 점의 개수만큼 이 삼각형을 카피를 해요. 그 다음에 모든 파란색 점에다가 빨간색 이렇게 다 있는 거죠. 이게 코로나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디그리가 1인 게 최대한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요 이퀄리티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로 생각하는 거는 요거. 코로나 중에서 H랑 K1의 코로나 프로덕트. K1은 뭐냐면 그냥 점 하나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H가 이렇게 있고, H의 개수만큼 점을 찍어서 그 H 포인트 하나하나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림, 이거 어릴 때 많이 그렸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그림 때문에 아마 코로나라는 이름이 나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코로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파이안이라는 사람이 1982년에 이런 시오름을 이제 만들었어요. 오늘 쓸 시오름 1번이고, 이게 G가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버티스가 없고, N이 이 퀄리티 만족해야 되니까 2분이고, 그러면은 이게 퀄리티가 성립한다. if는 if 일단 쓰고 설명해 드릴게요.
말이냐면은 이치 컴포넌트라는 거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을 때 서로 연결된 요 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도미네이팅에서 이퀄리티 케이스를 생각하려면은 컴포넌트 하나만 생각을 해도 되죠. 왜냐면 이 전체에 대해서 이퀄리티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하나 봤을 때도 이퀄리티가 다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컴포넌트 하나하나만 보면 되는데 그 컴포넌트가 C4거나 H랑 K1의 크로모다. C4가 뭐냐면 이런 사각형이고 H는 그냥 임의의 커넥티드 그래프에 대해서 이런 태양이거나 아니면 이런 사각형이거나 해야 이게 된다. 그래서 끝났죠. 이퀄리티 케이스가 됐죠. 그래서 딱 발표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20분 넘게 남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걸 만족을 못하고 뭘 생각하냐면 이제 이런 거 생각해요. 이런 거. 왜냐면 사실 요 바운드가 당연히 요 바운드를 내포를 하고 있죠. 왜냐면 n이 5되면은 그 밑으로 네이버가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 n2분 요 경우가 딱 지워지고 오레스 시오름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언제 요게 될 것인가. 얘네가 한 건 이제 2분의 1 때였고 5대1 때도 이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5대1 때 언제 될 것인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여기 키포인트가 되는 증명을 자 이름 안 쓸게요. 엄청 복잡하네요. MC 꽉이라는 사람이랑 셰퍼드라는 사람이 1989년에 증명했는데 G가 커넥티드고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컴포넌트 하나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니까 커넥티드 조건을 추가해도 돼요. 이제 G가 커넥티드고 요 델타 G가 뭐냐면은 가장 작은 디그리, 그러니까 델타 G가 2보다 크다는 조건이 디그리 1짜리인 버테스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태양 같은 걸 제외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제일 작은 디그리가 2보다 크면은 요 감마가 2분의 5보다 작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5분의 2보다 작아야죠. 5분의 2보다 작다 unless G가 A에 있을 때. G가 A에 있다는 게 뭐냐면은 A라는 그래프가 이게 7가지가 있어요. 이 7개의 그래프를 제외하고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여기 항상 5분의 2보다 작다라는 좀 더 아까 2분의 1보다 나은 바운드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 바운드에 대해 설명을 할게. 이 바운드도 이거 자체로 샤프한 바운드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5분의 2 n 이퀄리티 케이스가 이제 무수히 많다는 건데 그런 예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오각형을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 쫙 그리고 점 하나를 저 오각형 하나에다 연결하면은 이 빨간색 점들이 이 전체 그래프의 도미네이팅 셋이 되겠죠. 빨간 점의 개수는 전체 5분의 2니까 딱 이퀄리티 케이스 성립하는 게 무한히 많이 있겠죠. 저렇게. 그래서 이 샤프한 바운드를 가지고 우리가 샤프한 바운드를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공격을 할 건데 자 이제 이거는 쓰고 안 지울 중요한 렘마들이고 렘마 1이 뭐냐면은 G가 커넥티드고 델타가 2보다 크면은 이퀄리티가 만족을 한다. 그러면은 G가 A나 B 중에 하나다 라는 건데 A가 뭐였냐면 A가 이거고 B는 이건 5개의 그래프고 그래서 만약에 델타가 2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면은 요거 3개, 요거 7개에서 12개의 그래프밖에 없다 하는 건데 이거는 증명이 아주 쉽죠. 이거는 여러 번 연습 문제로 풀 수가 있어요. 이거는 G가 A에 없으면은 아까 이 조건에 의해서 아까 했던 시오름 이런 게 있었죠. 5분의 2보다 작다. 근데 이게 2분의 n이어야 돼. 그래서 요 이퀄리티가 성립하는 n을 구해보면 3하고 5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하고 5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그래프를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A에 없으면은 B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거를 풀었고 다시 이거.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두 번째 lemma가 나왔는데 G가 커넥티드고 이퀄리티가 만족을 하면
이제 이 조건을 빼고 싶은 거죠. 이 조건 없이 만약 G가 커넥티드고 이퀄리티를 만족하면 하고 스테이트가 네 줄이 써 있는데 그 네 줄을 다 쓸 필요 없고 그림으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요 끝에 이거 디그리 1자리 있잖아요. 요거랑 연결된 버테스들을 보면은 디그리 1자리랑 연결된 게 이건 두 개랑 연결돼 있고 요거는 하나랑 연결돼 있고 하나랑 연결돼 있고 이건 세 개랑 연결돼 있죠. 그래서 스테이트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세 개 이상이랑 연결된 건 없다. 이렇게 세 개 이상 없고 두 개랑 연결될 수가 있긴 한데 두 개랑 연결되는 거는 많아야 한 개.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지금 요 끝나는 버테스가 두 개랑 연결된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많아야 한 개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대신 세 개 이상 연결된 건 없고 이제 그런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게 요 렘마 2예요. G가 커넥티드고 이퀄리티를 만족하면은 저런 일이 있다 해갖고 이것도 프로프로 장하게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쓰면 엄청 지루하니까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요 렘마 두 개를 베이스로 해갖고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해보자. 잠깐만요.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증명을 한 게 1996년에 세 명의 사람들이 이제 증명을 했는데 이제 최종적인 증명을 했어요. 이퀄리티를 만족하면은 이건 이제 이따 설명드릴 그래프 클래스인데 어떤 6개의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것만 된다라고 클래시파이를 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클래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1번 클래스가 이거예요. 1번 클래스는 아까 이거 이게 아까 봤던 그거죠. 그 점의 개수가 2분일 때 이거 브라켓 내린 거 없이 그때 이퀄리티 성립하는 케이스들이었죠. 2번이 뭐냐면은 2번은 요건데 아까 A, B가 요거 델타가 2보다 큰 조건에서 이퀄리티 성립하는 케이스. C4를 뺀 이유는 이거 1번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뺀 거고요. 3번부터는 또 식으로 쓰면 복잡하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딱 보면은 3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뭐냐면은 이 코로나에다가 이 파란색이 지금 H고 빨간색 K1이에요. 그래서 HK1 요만큼 그래프에다가 또 보라색 점 하나를 딱 추가를 하는데 그 점을 파란색 점들하고 연결을 해요. 최소 한 개. 많아야 이제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한 개를 하건 두 개를 하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 종류의 그래프를 이제 3번이라고 할 거고 X 이렇게 하나 연결된 거. 4번 그래프는 뭐냐면은 거기에 네모를 추가해요. 이렇게. 정의를 쓰다면 엄청 복잡하겠죠. 요거는 그래프들의 모임이 4번이고 5번 셋은 이제 3번 셋이랑 비슷한데 점 대신에 선을 쓸 거예요. 이게 3개짜리. 그래서 저 가운데 보라색 점에는 연결 안 하고 양끝 보라색 점에서 파란색 점으로 이제 녹색 선들이 가는 건데 이게 최소 한 개 이상 가고 뭐 2개, 3개 가도 되고 끝점끼리 가는 게 겹쳐도 되고 안 겹쳐도 되고 파란색을 다 가도 되고 다 안 가도 되고 그런 조건 없이 그냥 끝점에서 파란색 연결된 게 이제 5번 그래프고 6번 그래프가 마지막 클래스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어요. 6번 그래프는 이게 그 B 클래스에 있던 그래프거든요. 오각형이 아까 삼각형, 오각형 몇 개 5가지 있었죠. 그 B 클래스에 있는 거랑 이 코로나 하나 있고 이건 코로나예요. 지금 이 직선에 대한 코로나인데 이미의 코로나가 있고 B 클래스가 있으면은 B 클래스에서 점을 잡아요. 몇 개를 그 점을 잡는 방법이 서술이 돼 있긴 한데 그거 생략을 할게요. 몇 개 점에 대해서 이 파란색하고 연결한 거 이런 게 이제 6번 클래스다 해갖고 이 6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그 6개 중에 하나 들어있다 이런 거 증명했는데 사실 이 클래스파이 같은 게 다 요 오레시오름 요거 2분의 0가 작다는 거 이 이퀄리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기 자신 요거를 계속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 아이디어를 알기 위해서 한 가지만 딱 보면은 한 가지만 보면은
n이 2분이면은 아까 그 1번 클래스 때 더했던 거 했으니까 n이 5라고 가정을 하고 델타 g가 즉 가장 작은 디그리가 2보다 큰 것도 여기서 했으니까 1이라고 가정할게요. 1이면은 그 S랑 T라는 셋을 생각할 수 있는데 S는 뭐냐면은 디그리 1 셋들이에요. 디그리 X가 1인 거. 그래서 코로나의 예로 보면은 얘네들이 S고 T는 뭐냐면은 그냥 기호를 이렇게 쓸게요. S랑 연결되어 있는 점들의 집합. 요 점들. 요거. 이걸 T라고 하면은 잠깐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요거의 사이즈랑 같거나 이거보다 한 개 많다. 이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이냐면은 아까 렘마 중에서 그림으로 설명했던 거 요거 요 시오름이 요 말이에요. 요 말 요거랑 연결되어 있는 요 t의 개수가 같거나 아니면 한 개 더 많다.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두 개 적거나 뭐 그런 건데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은 대충 아이디어를 설명하자면은 요 t라는 셋이 있고 일단 요 경우를 생각을 할게요. 요 경우가 이제 사실 4, 5, 6번이 나오는데 가장 간단한 경우인 요거 t 플러스 1일 경우 한 개 더 있는 경우죠.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그래프에서 t를 빼고 s를 빼요. 이거 빼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는 거죠. 나머지.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요 오레 시오름을 쓴단 말이에요. 여기 2분의 m보다 작다는 거. 그 오레 시오름을 여기다가 요 나머지에다 적용을 하고 즉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여기 t가 있고 여기 s가 있고 나머지에다 오레 시오름을 하고 t를 다 선택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가 요만큼을 도미네이트하고 s는 다 여기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만큼이 요 전체를 도미네이트 하겠죠. 그 자기 자신도 어쨌든 이것도 도미네이트 셋이니까 오레 시오름에 어긋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뭐 이런 경우밖에 없다. 뭐 그런 거를 바로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오레 시오름의 이퀄리티를 쓰기 위해서 오레 시오름 자기 자신을 이용해서 다 똑같아요. 방법은 조금 복잡한 게 있긴 하지만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느 파트를 잘라내서 나머지에서 도미네이트를 구하고 그 잘라낸 거에서 도미네이트를 구해서 합하면 전체를 도미네이트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체를 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시파이를 했는데 이제 이걸로 제가 원래 발표 준비를 여기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딱 하고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용이 복잡하고 안 복잡한 걸 떠나서 이게 아이디어만 알면 되게 문제가 되게 쉽거든요. 다 계산밖에 없잖아요. 2분의 n 막 아까 했던 거는 뭐 이런 뭐 5분의 2보다 언제 2분의 1이 작으냐 뭐 이런 거 하고 다 엄청 쉽잖아요 이게. 그래갖고 이렇게 쉬운 방법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너무 얕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이기 위해서 좀 다른 걸 한 개 더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이제 그래프론에서 쓴다는 거를 그래프론을 안 배운 사람들께서 좀 보고 자기 진로에 생각을 그러니까 진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데 만약에 G가 아이솔레이티드 버테스가 없으면은 이게 n 1 플러스 n 델타 플러스 1 NV 벌써 디스크리트한 분야에서 LN이 나온 게 심상치가 않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알란이라는 사람이 풀었는데 알란이라는 사람 외에 몇 명이 이제 이걸 풀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풀었냐면 제가 이 문제에서 처음 이런 테크닉을 봐갖고 되게 괜찮은 테크닉이다 해갖고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그래프가 G가 있을 때 G에서 A라는 셋을 뽑아요. 어떻게 뽑느냐 모든 점마다 다 인디펜던트하게 P의 확률을 뽑아요. 확률을 써요. 확률을 점들을 P의 확률을 뽑아서 그렇게 뽑은 점들을 A라고 해요. 그러면 사이즈 A의 기대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점의 개수랑 각각의 프로바빌리티 곱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B라는 셋을 어떻게 잡냐면
전체 빼기 A 빼기 요 A 네이버후드들 그냥 이래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G가 이렇게 있고 A라는 점 몇 개 뽑았을 때 A 네이버후드 이만큼 빼고 나머지 이만큼을 B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 A랑 B를 우리가 다 가져오면 전체를 도미네이트 하겠죠 이게. 왜냐면 이만큼은 B가 다 도미네이트 자기 자신이니까 도미네이트 하고 B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A거나 아니면 A 네이버니까. 그래서 A랑 B를 가지고 오면 도미네이트를 하는데 그래서 요 B의 기대값을 B 개수의 기대값을 구해보면 이건 독립적으로 못 구하고 A를 구하면 거의 따라오는 거니까 종속돼 있으니까 요 A의 확률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어떤 버테스가 B에 들어있다는 말은 어떤 버테스가 B에 들어있다는 말은 A에 들어있는 버테스의 네이버거나 A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즉 V의 네이버랑 A랑 만나면 안 돼요. 이게 만나버리면 A의 네이버가 이거라는 뜻이니까 V가 B에 들어올 수 없겠죠. 그래서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V가 B에 들어올 확률은 V는 하나의 작은 버테스예요. B에 들어올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요 B라는 점에 요게 요 조건을 만족할 확률은 그 한 개, 이거 한 개와 그 디그리, 요 네이버들이 전부 A에 포함이 안 돼야 되니까 A에 포함이 안 될 확률, 그게 전부 포함이 안 되니까 이런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B의 사이즈. B의 사이즈가 이제 여기다 n 곱한 거.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거는 이런 식 있죠. 이거 2의 마이너스 x승이 1 마이너스 x보다 크다는 요걸 이용해서 이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p의 1 플러스 이거 g가 이건 미니멈 디그리예요. 여기다가 앞에 n 곱한 거 이렇게 되고 그 A와 B 전체 요 도미네이팅 셋의 기대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랑 요거 MP 이거 두 개 더한 값인데 그래서 우리가 P를 적절하게 잡아주면 사실 계산할 때 이렇게 했겠죠.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이게 미니멈을 찍는 뭐 P 값을 구해갖고 했겠죠. P를 적절하게 구해갖고 그 적절한 P 값이 이제 ln 이거 플러스 1 나누기 이거 플러스 1인데 이걸 대입을 요 프로바빌리티에 의해서 똑같은 계산을 해갖고 이거 두 개 더한 거를 이걸 대입을 하면 딱 요 값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미네이팅 셋을 우리가 여러 개를 지금 선택을 했어요. 여러 개를 선택했는데 그 사이즈의 기대값이 이거야. 근데 문제는 그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파이나이트잖아요. 일단 그래프가 파이나이트니까. 그래서 이게 막 무한일 때 나오는 뭐 그런 문제 없이 파이나이트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기대값이 그중에 이거라는 말은 이거보다 작은 경우가 반드시 하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아예 큰 경우만 다 있으면 이게 기대값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대값이 이거라는 걸 이용해서 이건 작다. 뭐 이런 계산 등을 통해서 이제 도미네이션 넘버를 계산하고요. 예, 시간이 딱 적절하게 맞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